사실 지층의 나이는 지층의 연령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봤습니다. 지난번에 확인했을 때도 알고 있던 내용이었는데 자 이제 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물 뭐 고생대나 중생대나 신생대 때 환경은 어땠고 생물은 뭐가 있는지 이걸 좀 볼 건데 제일 처음에 화석 화석은 원래 과거에 살았던 지질 시대에 살았던 생물 유해나 또는 그들의 흔적을 말합니다. 유해 같은 경우에는 뭐 뼈도 있고 이빨도 있고 또는 알도 있고 그리고 생활의 흔적은 활동의 흔적은 발자국 또는 그들이 팠던 구멍 이런 것들 있겠죠. 그래서 그 몸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화석이란 말을 써. 몸체자 써가지고 뭐 이빨이나 뼈나 껍데기 될 거고 활동의 흔적은 그들이 생활했던 흔적을 말하기 때문에 이걸 생흔화석이랍니다. 생활의 흔적 아까 말했던 발자국이나 기어가거나 또는 그들이 팠던 구멍들 또는 배설물들도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표준화석과 시성화석 자 모든 화석을 둘로 구분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는 정보가 뭐냐에 따라서 표준화석과 시성화석으로 나눴다. 자 표준화석은 지층의 생성 시기 어떤 시대를 알려준다. 자 지층 자 화석을 포함하고 있는 그 지층이 어느 시기에 만들어졌는지 판단할 수 있다. 참고로 조건 자 조건은 분포 면적이 넓었습니까 좁았습니까? 넓었습니다. 그렇지. 생존 기간은 짧고 분포 면적은 넓고 그리고 개체수가 많을수록 유리하겠지? 그렇지만 실제로 잘 나오는 건 생존 기간과 분포 면적 이 두 가지입니다. 개체수 많은 건 좀 더 유리해지는 거고. 자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뭐 삼엽충이나 암모나이트나 화폐석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표준화석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시대를 말할 때 중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그럼 같은 삼엽충 가지고 같은 시기를 묶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런 식이야. 그래서 생존 기간이 짧단 말은 그 말은 특정 시기를 알려줄 수 있는 거잖아. 생존 기간이 길면 어느 시기인지 딱 잡기가 좀 어렵지. 그래서 생존 기간이 짧아야 특정 시기를 알려준다. 자 삼엽충, 암모나이트, 화폐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표적인 화석이고 지난번에 표준 화석이라 해서 여러 가지 그림을 제시했었는데 그 정도는 여러분 꼭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기본적인 거고. 자, 두 번째가 시상화석. 상황을 보여준다. 환경을 알려주는 것. 표준화석은 위에 있는 세 개만 알아두는 게 아니야. 여러 가지 좀 아셔야 되고. 자, 시성화석은 대표적인 예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외우시면 돼. 자, 시상, 볼시자 상황. 표준화석은 시대의 표준. 자, 상황을 보여주는 것. 지층, 생성, 환경. 이 환경은 지역, 장소에 대한 환경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기후를 의미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다. 시상화석. 자, 이놈의 조건은 표준 화석과 반대였죠?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자, 조건은 아까 표준 화석과 반대라 그랬는데 자, 이 조건은 생존 기간이 길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포 면적은 좁다. 분포 면적이 좁단 말이야. 특정 환경은 그 말이잖아. 어떤 특정 환경에서 특수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그 말이지. 맞지? 그래서 그 환경을 잘 알려준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얘들 같은 경우에 환경 변화에 민감해야 돼. 왜냐하면 민감하단 말은 여러분들 예민한 사람들이 환경 바뀌면 잘 살 수 있을까? 아니겠죠? 민감한 사람들이 환경 변화 잘 못 삽니다. 그걸 말하는 거야. 그럼 얘들은 환경 변화 확 죽어버리겠지. 못 살겠지. 그래서 특수 환경만 알려준다 그 말이지. 어느 환경이든 잘 살면 어느 환경인지 알려줄 수가 없잖아. 맞지? 자 얘는 대표적인 예가 두 가지.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산호하고 고사리. 자 산호 우리나라에 산호 있습니까? 어디에? 바다 있는데 주로? 동해안, 서해안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 밑으로 내려가야 좀 따뜻한 곳에 많아. 남해 좀, 자 여러분들 뭐 남해 바다뿐만 아니라 제주도까지 가야 돼. 그래서 얕고 따뜻한 바다에서 잘 서식합니다. 얕고 따뜻한 바다. 그러면 산호가 산출이 되면 과거 여기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구나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자 또 뭐 있을까 아까 말했던? 고사리.
자, 고사리는 지금과도 모습이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과거에 아주 번성했을 때를 말해. 아주 잘 자랐을 때를. 식물이 그냥 잘 자라는 환경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식물 잘 자라려면 온도가 높고 건조해야 돼, 습해야 돼. 습할 때. 그래서 따뜻하고 습한 육지 환경이었다는 거야. 고온다습, 온난수빈 한 육지 환경. 이 두 가지만 나옵니다. 뭐 추가적으로 조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조개 역시 한호와 동일한 환경이에요. 조개 역시 얕고 따뜻한 바다. 일단 대표적인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좀 합시다. 자, 우리 앞에 시상화석과 표준화석 어떤 정보를 주는지 따라서 우리가 제시를 좀 했잖아, 맞지? 조건은 시상화석은 분포 면적은 좁고 그리고 생존 기간은 길고 특수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은 애들이잖아, 맞지? 그리고 표준화석은 뭘 알려주는 겁니까? 시기, 시대. 그래서 생존 기간이 짧아야지만이 특정 기간을 딱 알려주는 거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지질 시대. 자, 지질 시대는 지구가 탄생하고 그리고 현재까지를 우리가 지질 시대라 그럽니다. 참고로 지구 탄생은 46억 년 전부터 전에 형성됐지. 자, 그러면 시대 구분 기준. 여러분들 당장 이런 거야.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게 있어. 근데 삼엽충은 어느 시대 살았죠? 고생대. 암모나이트는? 봐봐. 시대마다 살았던 생물이 다르지? 결과적으로 살았던 생물 가지고 생물계가 바뀌면 생물의 종류가 바뀌면 시대를 그렇게 끄는 거야. 그렇게 끄는 겁니다. 근데 생물의 종류가 달라졌단 말은 뭐가 변한 걸까? 생태계, 환경이 변한 거지. 환경이. 맞지? 환경 변하니까 기존에 때는 죽어버리고 새롭게 번성해서 이제 뭐 적응해서 이제 번성하는 애들이 있겠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환경 변화의 원인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각 변동, 대규모의 지각 변동, 그리고 기후 변화. 이게 바로 환경 변화잖아. 그러면 이렇게 환경이 변하면 사는 애들이 변할 수밖에 없다. 생물계의 급변. 생물계란 말은 생물들 세계의 그냥 생물 종류들. 이게 변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건 원인. 이게 결과적으로 되는 거지. 앞에 거 환경의 변화를 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시대의 단위. 여러분들 뭐 고생대, 중생대 들어봤을 건데 대라는 것도 있죠. 근데 뭐 쥐라기, 백악기 들어봤습니까? 이거는 기가 붙잖아. 참고로 중생자, 백악기나 쥐라기나 모두 다 중생대에 속합니다.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자, 고생대, 중생대, 대도 있지만 대보다 좀 더 많은 게 대를 누적시킨 것. 누대란 말을 써. 그래서 누대, 이거보다 좀 더 작은 단위가 대, 더 작은 단위가 기, 대기, 세절, 뭐 쭉 여러 가지 많습니다. 자, 우리는 누대, 대, 기까지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누대에는 현생 누대. 자, 현생 누대와 대비되는 게 은생 누대란 게 있어. 현생이란 말은 나타날 현자, 생물. 생명체가 많이 나타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 시기를 말합니다. 근데 생물이 잘 나타나지 않은 걸 뭐라 하냐면 숨을 은자 써가지고 은생이연이라 그래. 은생누대. 우리가 은둔한다 얘기를 하잖아, 맞지? 근데 은생누대를 다시 원생누대와 시생누대 이렇게 나눕니다. 원생과 시생. 자, 이 두 개가 선캄브리아 시대. 실제로는 원래 원생, 시생, 그리고 지각이 만들어지고, 자, 원래 지구가 만들어지고 지구가 다 녹아있는 마그마였는데 이게 점점 굳어서 지각을 만들 건데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던 시기, 생명체가 없던 시기를 명왕누대라 하기도 합니다. 일단 그건 우리가 안 배우고 명왕누대는 안 배우고 시생과 원생 합쳐서 선캄브리아 시대라 칭할 수가 있다. 자, 아까 현생은 아까 고생대, 신생대, 중생대 요거라 그랬죠? 요거 이 세 가지를 현생 누대라 그럽니다. 신생, 중생, 고생. 자, 기는 뭐 알아두면 좋은데 고3 되면 좀 다 외워야 돼. 고3 됐을 때는. 참고로 신생대는 팔레오기, 네오기 그리고 제4기로 나눠집니다. 과거에는 앞번 교육과정에서는 팔레오기와 네오기를 합쳐서 제3기라고 그랬어. 제3과 4기. 근데 이제 3개로 나눠놨어. 자, 중생대는 아까 얘기했던 쥐라기, 백악기가 들어가는데
쥐라기와 백악기보다 앞서서 트라이아스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좀 무시하세요. 점은 무시하시고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이렇게. 자, 고생대는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데본기, 석탄기, 페렘기 막 이런 게 있어. 근데 이건 나중에 고3쯤 됐을 때 외우시고 지금은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리고 풀네임을 다 알 필요는 없지. 앞자만 따도 돼. 트지백, 아까 카모실 때 석패, 고생대 그 정도. 자, 그리고 이 선캄브리아 시대를 또는 자 현생 누대, 우리가 누대란 말 대신에 이언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누대란 말 대신에 이언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그래서 현생 누대, 현생 이언. 자, 아까 선캄브리아 시대 원생과 시생 합쳐가지고 은생 누대란다 그랬죠? 그래서 은생 이언, 은생 누대라 칭하기도 합니다. 은이란 말은 수물은자. 자, 이거 좀 무시무시하게 생겼지? 다 안 외워도 됩니다. 아까 결과적으로 중생대와 신생대의 길은 지금은 좀 외워주셔야 되고 3학년쯤 됐을 때는 고생대까지 좀 다 아셔야 되고. 자, 그리고 아까 고생 볼게. 신생, 중생, 고생을 합쳐가지고 아까 현생 누대란다 했지? 참고로 이 이전은 뭐 시생 누대, 원생 누대 있을 거잖아, 맞지? 합쳐가지고 아까 선캄브리아 시대라 그랬지. 참고로 여기가 캄브리아기거든. 선캄브리아 시대 때 선자가 무슨 선자일까? 이전 앞선자야. 한자를 썼어. 한자를. 앞선자. 선후할 때 선. 이게 선캄브리아 시대를 하는 거야. 캄브리아기보다 앞에 이 말이지. 됐나? 됐고. 자, 참고로 원래 지구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46억이지? 근데 시생 누대 시작은 40억이야. 아까 40억, 46억부터 40억까지는 지구 전체가 다 녹아있는 마그마에서 점점 식어가겠죠? 그 과정들을 말합니다. 그 길을 명왕 누대라는데 몰라도 돼. 어쨌거나 시작은 40억이란 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지? 자, 지질시대 생물과 기후. 실제로 이게 중요합니다. 자, 쭉 갈 건데 이런 내용들 정리를 좀 할 거야. 이렇게 정리를 좀 할 거야. 자, 참고로 선캄브 좁게 신생대는 2줄, 중생대 3줄, 4줄, 그리고 고생대 3줄, 선캄브 시대 2줄. 이렇게 내용을 넣어보겠습니다. 여기에 2줄, 여기 4줄, 2줄, 3줄, 2줄 정도. 이 정도 입력을 할게. 자, 40억. 자, 고생대 시작 얼마일까? 모르지. 요거 5.4억. 지금으로부터 5.4년 전부터 시작이다. 그 말이야. 중생대는 2.5억. 신생대는 0.66억. 그리고 현재 제로. 이 숫자 알아야 돼. 자, 이제 동물 가겠습니다. 자, 아까 시생누대와 원생누대 그랬는데 시생누대 때. 자, 원과 시는 시생누대, 원생누대. 시생누대 때는 뭐냐면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단어가 나오면 이거 시생누대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뭐냐면 여러분들 최초의 광합성한 게 누구였죠? 최초의 광합성 생물 미토콘드리아? 사이아노박테리아. 남세균, 남조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 자, 그놈들이 만든 태적 구조가 바로 저 스트로마톨라이트입니다. 쟤들이 어떻게 되냐면 물속에 있는데 쟤들이 계속 점액지, 끈끈한 풀 같은 거 막 내뱉어내. 그러면 물에는 여러 가지 부유물들 있잖아, 맞지? 그러면 시간 지나면 가라앉겠지. 근데 이게 끈끈하게 침을 뱉고 있으니까 이게 나중에 들러붙겠지. 계속 침을 뱉어. 그럼 계속 쌓이겠죠? 들러붙겠지? 그러면서 이게 동그랗게 태적 구조를 만들어. 그게 바로 스트로마톨라이트예요. 우리나라 인천에도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많고. 자, 어쨌거나 이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시생누대. 자, 그리고 원생누대는 에디아카라 동물군. 이 단어가 나오면 이건 원생누대. 참고로 이 시대는 생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기억을 좀 하시고 에디아카라가 어디냐면 호주 부근에 있습니다. 호주 해안가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동물들의 물론 하등 동물이겠지. 여러 가지 동물들 화석이 한꺼번에 많이 발견됐어. 그래서 에디아카라 그 지역명을 딴 거고 동물군. 군자가 무슨 군자? 무리 군자. 그러니까 여러 개 많이 발견됐다 그 말이 되겠지? 자, 이제 고생대. 자, 위에 건 다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데
고생대 하면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생물. 삼엽충. 삼엽충이 전 시대에 걸쳐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로로 쓴 거야. 고생대 전 기간에 번성했다는 거. 삼엽충. 자, 그리고 자, 고생대. 자, 초기에는 누가 있냐면 필적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중간쯤에는 갑주, 물고기. 그리고 마지막에 방추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방추충은 다른 말로 푸줄리나라고 돼. 앞번 교육 과정에서는 두 개를 병행해서 썼지만 지금은 거의 방추충으로만 나옵니다. 일단 푸줄리나라고도 나와도 방추충이라는 거 아시고 일단 방추충을 잘 외워둡시다. 자, 그러면 삼엽충과 방추충이 고생대 끝 무렵에 멸종을 했겠지? 그렇게 해서 다음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야. 자, 중생대 하면 누가 있습니까? 암모나이트와 공룡 둘 다. 공룡과 암모나이트가 둘 다 전 시대에 걸쳐 살았습니다. 그럼 물론 잠깐만. 아까 고생대 하면 얼마에 거의? 기간이 거의 3억이죠. 이 기간 동안 삼엽충 모양이 안 변했을까? 3억이라는 시간 동안? 변했습니다. 다 삼엽충이긴 하지만 미사 계속 모양이 변했어. 큰 틀은 변하지 않지만 자, 공룡과 암모나이트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거 둘 다 공룡과 암모나이트 모두 다 중생대 전 기간 걸쳐서 번성했다는 거. 자, 그리고 중간쯤에 시조새. 말 그 새의 시조 이 말이잖아, 맞지? 참고 얘 같은 경우에 파충류와 새의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 보면 부리가 있잖아, 맞지? 이빨 있어 없어? 근데 얘는 있어. 날개 끝에 손가락 있습니까? 발가락이? 얘는 있어. 거의 중간쯤의 단계를 거치고 있다는 거지, 모습을. 그래서 시조새라 합니다. 근데 이 시조새는 아까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지라기 백악기 있었지? 쥐라기 때 번성했던 거. 자, 그리고 신생대는 화폐석, 동전 모양, 화폐돈. 자, 그리고 신생대 후반기 때는 매머드, 매머드와 같은 포유류가 번성을 했습니다. 자, 선카물의 시대 때 식물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고생대 자, 중기쯤 돼야 오존적이 충분히 두꺼워져서 나올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선카물의 시대 때는 식물은 없어. 그리고 고생대 중기 전까지 전반기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존층이 충분히 두꺼워지고 자외선을 충분히 막을 수 있으면 이제 육상으로 나오지. 그때가 중간쯤 되는 실루리아기. 대표적으로 바로 양치식물. 여러분 양치식물 하면 누구 있죠? 고사리. 그래서 고생대 말 때 고사리가 엄청나게 번성을 했어. 이것들이 쌓여가지고 많은 석탄들을 만들었던 거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자, 중생대. 자, 중생대에는 무슨 식물 있죠? 거치식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치 말고 또 뭐 있지? 속시. 민들레? 봐, 이게 봐. 민들레도 속시식물입니다. 그건 풍매화라 그래. 바람 따라서 이동되는 건데, 거시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꽃가루가 보면 사람의 정자, 그러니까 동물의 정자와 같은 맥락이잖아? 근데 그 식물에서 난자와 유상이 누구지? 그건 뭐냐면 미씨라 그래. 미씨. 자, 미씨가 요렇게, 자, 미씨가 있는 방을 뭐라 부르냐면 이 방을 C방이라 그래요. C방이라 그럽니다. C방. 말 C의 방이라 그 말이지. 참고로 꽃가루가 오게 되면 현재 보면 위에 올라가서 붙는 걸 우리가 수분이란 말 쓰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내려와서 붙는 건 수정이라 부르지. 어쨌거나 자, 요 미씨가 C방 속에 있으면 속시식물, 겉으로 드러나 있으면 거치식물. 대표적인 거치식물이 소나무. 이 꽃가루 막 많이 난리잖아. 봄 되면. 있나? 자, 그리고 자, 또 하나 더. 거치식물은 소나무 말고 소나무와 유사한 애들, 잣나무 이런 애들 다 뭉쳐서 뭐라 부르냐면 소철류라 그래. 소철류. 그리고 우리 가로수에 많이 있는 냄새나는 은행나무도 대표적인 거치식물입니다. 그래서 소철류, 은행나무 말하면 거치식물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외에 다 뭐다? 속시. 만약 문제에서 단풍나무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그 무슨 식물? 속시식물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속시식물, 신생계 때 번성한 건 속시식물이다. 자, 기후 가겠습니다. 기후. 자, 기후는 전반적으로 다 온난했습니다. 지금보다도 다 온난했어. 다 온난했습니다.
다 온난했어. 그런데 신생대로 가게 되면, 최근으로 오게 되면 전반기는 온난했다가 점차 한랭해집니다. 점차 추워져. 그래서 신생대 말쯤에 많은 빙하기가 있었습니다. 추운 시기가. 자, 볼게. 빙하기를 빙이라 쓸게. 참고로 지금까지 밝혀진 건 선캄브리아 시대나 고생대나 중간중간에 빙하기가 있었어. 참고로 선캄브리아 시대 때는 중간과 말쯤에 빙하기 있었고, 자, 고생대도 지금 밝혀진 건 중간과 말쯤에 빙하기가 있었어. 그런데 중생대 때는 빙하기 있다 없다? 없다. 중생대 때는 빙하기가 없었습니다. 중생대 때는. 그래서 가장 온난한 시기야. 자, 기억하세요. 중생대 때만 빙하기가 없다. 다른 때는 다 있습니다. 선생님. 예. 자, 갑니다. 자, 그러면 아까 신생대 때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빙하기 여러 번 반복된다 그랬잖아, 맞지?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를 뭐랍니까? 간빙기. 간빙기. 빙기의 사이 간자. 그래서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신생대 말은 한랭했어. 자, 여러분들 가장 온난한 시기가 중생대. 여러분들 공룡 털 있나? 없죠. 이때 따뜻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 자, 이 내용 내에서 정리만 좀 할게. 확인할게. 참고로 이 중에 육상생물 누가 있죠? 공룡, 또 매머드, 또 시조새, 매머드. 자, 이것들 있겠죠? 식물은 식물은 다 육상이지. 맞나? 그래서 이런 화석들이 발견된 곳이라면 과거에 육지였다. 됐지? 그리고 육지에서 퇴적된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육성층이라 그럽니다. 육지에서 형성. 그럼 바다에서 형성된 뭐라 할까? 해성층이라 그러죠. 해성층.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로마톨라이트 어쨌든 기본적으로 단세포 생물들이고 하등 동물들이잖아, 맞지? 근데 아까 스트로마톨라이트는 퇴적 구조인데 어쨌거나 시생 누대 때는 원핵 생물이 출현했다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아주 발달이 현재 보면 덜 된 애들이야. 단세포 생물들. 원핵 생물이라 그럽니다. 좀 더 발전된 걸 진핵 생물이라고. 일단 이런 단어가 나와. 그리고 에디아카라 동물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덩치가 좀 있는 애들이야. 바로 다세포 생물들.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다세포 생물, 원핵 생물, 출현. 됐지? 자, 이 정도만. 요거는 한번 그림을 좀 보고 넘어갈게. 자, 이거는 이게 에디아카라 동물군 나타나는 화석들의 모습들이야. 에디아카라 동물군. 얘들은 다세포 생물들이거든. 어제는 하등 동물들이지. 그래도. 자, 아까 봤던 고생대 같은 경우에 삼엽충, 제일 먼저 필석, 그 다음 갑주어, 방추층. 이런 그림들만 보더라도 구분하셔야 돼. 자, 중생대는 뭐 시조새, 암모레트, 공룡 쉽잖아, 맞지? 그리고 신생대 매머드, 화폐석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자, 필석. 참고로 필석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모습이 온전하게 화석으로 남진 않아. 부분적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모습이 이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지. 자, 갑주어. 자, 아주 큰 놈들도 많았습니다. 작은 놈도 있지만 갑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물고기. 자, 이게 방추층. 참고로 방추층 같은 경우에 요거 현재 보면 내부의 단면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잘려진 모습을 제시한 거고 실제 이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거는 자, 이건 암모나이트. 암모나이트는 누구의 조상? 오징어. 이건 집이었지, 집. 자, 넘어갈게. 자, 화폐석과 매머드. 화폐석 역시 내부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는 절단면을 보여준 거야. 잘라서. 현재 원래는 다 온전하게 다 덮여 있겠지? 자, 시조새. 자, 깃털이 있는데 발가락이 있고 그리고 부리가 있는데 이빨이 있죠? 이런 것들. 자, 이거는 지금의 평균 기온은 얼마쯤 될까? 15도씨 정도. 그래서 한 2에서 한 7까지 이 정도 낮으면 우리가 빙하기라 불렀어. 그래서 특히 여기 보면 기온이 낮은 시기들. 이게 과거부터 현재까지 기온의 분포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온이 낮은 시기가 뭐가 된다? 빙하기가 되는 겁니다. 특히 아까 보면 신생대 후반기 때는 빙하기가 여러 번 반복됐다 그랬지? 그 모습. 자, 넘어갈게.
자, 그러면 이게 마지막 내용인데 과거의 기후를 알아내는 방법. 자, 고기후 연구. 자, 첫 번째로 화석에 의한 연구. 자, 화석 가지고 과거의 기후를 알아내는 방법. 우리가 배웠던 시상 화석 있잖아. 시상 화석은 장소적인, 자, 지역적인 장소를 알려주는 환경도 알려줄 수 있지만 기후를 알려주기도 한다 그랬죠. 자, 대표적인 시상 화석 뭐 있었지? 고사리와 산호. 그렇지. 두 가지밖에 없어. 산호는 얕고 따뜻한 바다, 고사리는 덥고 습하다. 온난 수비온, 고온다습, 어쨌거나 따뜻하고 습한 육지 환경. 맞지? 이런 것들 있습니다. 각각 어느 환경인지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 자, 산호, 얕고 따뜻한 바다에 살고 있지. 자, 산호의 화석입니다. 자, 이건 고사리. 이거는 말려서 결과적으로 좀 우리가 이건 데친 거잖아. 원래는 초록색. 원래 이거 우리가 애기 손들을 고사리 손이라 칭하잖아, 맞지? 이거 고사리가 처음 날 때 이렇게 올라와서 나중에 쫙 다 펴지는 거지. 다 펴지게 되면 이런 모습. 지금도 모습이 유사합니다. 과거도 그랬고. 그래서 과거에 화석대로 유사한 모습 남아있죠. 화석들, 고사리 화석. 자, 꽃가루 화석. 자, 꽃가루 화석 과거에 그것들이 남아있는데 꽃가루라면 이게 누군지를 확인하면 식물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잖아, 맞지? 근데 식물마다 현재 살고 있는 곳, 서식하는 곳이 다르잖아. 그러면 식물 종류가 뭔지를 안다면 과거에 기후가 어땠구나라고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퇴적 당시 식물을 알 수 있고 결과적으로 기후를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해양생물의 화석. 해양생물 화석을 이용했을 때는 뭘 쓰냐면 해양생물 화석, 예를 들어서 조개 껍질, 화석의 이 값을 비교합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이 값.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산소하면 몇 번이었죠? 산소는? 8번. 원래 그 동위원소란 게 그런 표현인데 동위원소 압니까? 자, 이거 8번이죠? 8번이야. 자, 8번 왜 8번이라고 붙였지? 전자가. 핵이 있고. 좋아. 자, 원자를 보게 되면 중심에 핵이 있잖아, 맞지? 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있습니다. 돌고 있잖아? 자, 근데 이 핵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냥 가볍게 할게. 몰라도 돼. 자, 이렇게 있는데 참고로 전자는 쉽게 왔다 갔다 하지. 그래서 이 번호를 붙이는 것은 고정된 이 양성자 수 가지고 따진 겁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동일하게 좀 가지니까 마이너스 수라 할 수 있지만 쉽게 마이너스는 왔다 갔다 하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플러스 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8번 같은 경우에 자, 산소 같은 경우에 플러스 양성자가 몇 개? 8개 있다. 그 말이야. 자, 전자도 몇 개 있는 거야? 8개 있겠죠. 근데 이놈은 또 중성자도 가져.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수가 유사하게 가집니다. 몇 개로? 8개로. 근데 이 중에 자, 중성자를 8개 또는 9개 또는 10개 가진 애들도 간간히 존재를 해. 양성자는 그대로 8개인데. 전자도 8개, 8개인데. 근데 아까 우리가 번호 붙이는 것, 종류를 확인하는 건 뭘 따진다고? 양성자의 수. 그러면 양성수가 모두 8개고 중성자 수가 8개, 9개, 10개라 하더라도 모두 다 뭐가 되는 거야? 다 산소가 되는 거지. 이런 애들을 동위원소라는 거야. 그런데 많이 이야기하네. 자, 질량은 이 전자들은 아주 가벼워. 그래서 얘들은 무시를 하는 거지. 근데 양성자와 중성자는 질량이 좀 비슷해. 그러면 8 더하기 8은 얼마죠? 16. 여기 나와 있는 16이란 것이 여기 16이란 것이 바로 이걸 질량수라 그래. 자, 그리고 8 더하기 9는 얼마죠? 17이죠. 17, 18짜리 이런 게 있는 거지. 물론 거의 대부분이 16짜리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 중에 17짜리, 18짜리가 조금씩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 이게 뭐냐면 이 값이야. 16짜리 산소 개수가 몇 개 있는지 분해 18짜리 산소가 몇 개 있는지 이 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세한 건 몰라도 돼. 앞번 교육과정에서는 그 원리까지 알라고 했는데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자, 뭐냐면 이런 거야. 여러분들 H2O가 있어. 이 설명 좀 할게. H2O 물이지. 여기에 18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H2O가 16짜리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지. 자, 바닷물에. 바닷물에. 자, 두 개 중에 누가 더 무겁죠? 18짜리 이게 더 무겁겠지. 자, 바닷물이 증발할 때 누가 더 증발 잘할까? 16일까 18일까? 가벼운 애가 더 증발 잘합니다. 그런데 자, 봐봐. 이거야. 온도가 올라가면 자, 기온이 올라가면 바닷물 온도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증발 많이 해 적게? 많이 해. 그러면 이미 벌써 16짜리는 많이 나가잖아, 맞지? 엄청나게 나가지. 그런데 수가 적은 18짜리가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좀 더 쉽게 더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지. 온도 높아지면. 됐나? 자, 16짜리는 워낙 많으니까 무시해도 되고. 그러면 물속에 있던 18짜리 수가 어떻게 됐죠? 점점 온도 올라가서 증발해서 빠져나갔잖아. 그럼 물속에 있던 18짜리가 줄어들게 되는 거지. 자, 이 말이야. 온도가 올라가면 18짜리 물속에 있는 양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그러면 이 물을 흡수하는 생물들, 이 물을 흡수해서 자기 몸을 만들고 있는 생물들은 나중에 죽어서 화석될 수 있겠지? 그럼 그 당시에 그대로 18짜리가 그 당시 바다에 얼마큼 있는지를 고스란히 간직한 채로 죽잖아. 그럼 기록을 남기는 거지. 다시 온도가 올라가면 18짜리 양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그 말은 온도와 무슨 관계? 반비례. 어쨌거나 이 분모값 16짜리는 의미 없잖아, 맞지? 무조건 다 많으니까. 그래서 18짜리가 요건 질량수라는데 결과적으로 온도에 반비례하는, 기온에 반비례하는 관계를 가진다는 거지. 됐지? 자, 이걸 말하는 거고 개수비 이걸 산소 동위원소 비라 그럽니다. 이 명칭을 이렇게 불러. 산소 동위원소 비라고. 16짜리에 대한 18짜리 개수비. 자, 얘가 유공충이나 또는 다른 애들이 있는데 유공충 같은 경우에 어쨌든 껍질이 CaCO3다. 무슨 말이죠? 탄산칼슘인데 어쨌거나 잡아. 그 당시에 물을 흡수해서 자기 몸을 만들 거잖아. 그러면 물을 흡수할 때 거기 있는 그 물의 산소로부터 이 O3를 만든다. 그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이 고스란히 남기겠지 몸에. 그렇지? 그걸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갈게. 자, 빙하코어. 얼마 남았습니다. 자, 빙하코어. 자, 빙하코어는 아이스코어라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뭐 영화나 여러 가지 본 적 있을 거야. 자, 이런 것들이야. 빙하를 채취해서 과거에 쌓였던 빙하들을 연구하는 겁니다. 이 빙하의 봉을 빙하코어라 그래. 자, 이런 것들. 자, 근데 빙하코어 내 물 분자. 자, 빙하도 결과적으로 H2가 얼어 있는 거잖아, 맞지? H2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빙하가 보면 최근에 쌓인 것도 있지만 과거에 쌓인 것도 있잖아. 여러분들 잠깐만 하나 더. 아까 물속에 있던 H2가 빠져나갔잖아. 자, 그러면 수증기로 있겠지. 다시 이들이 나중에 뭐가 되지? 수증기가? 구름. 그렇지. 먼저 구름이 되고 나중에 비가 또는 눈이 될 수 있겠지. 자, 비는 내렸으면 흘러갈 수 있지만 눈이 되었다면 쌓이겠지. 빙하로 남아있겠지. 그대로 남는 거야. 다시 하나 더. 아까 봐. 온도가 올라가면 아까 H2O 중에 18짜리 산소를 가진 애가 온도 올라가면 물속에서 많이 빠져나가죠. 그러면 대기 중에 공기 중에는 이 18짜리 어떻게 되는 거죠? 많아지는 거지. 그러면 구름 속에서도 이 18짜리가 많아지는 거지. 결과적으로 눈에도 많아지는 거지. 그 말은 이것들이 쌓인 빙하도 많아지겠죠. 그러면 빙하를 연구하면 이 산소 동위원소 B는 18짜리 양은 온도에 무슨 관계? 비례관계죠. 얘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값은 온도에 비례. 아까 해양생물은 반비례, 얘는 기온의 그 당시 온도에 비례. 결과만 기억해도 좋아.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빙하를 보게 되면 원래 눈입자 사이 빈 공간이 있을 거잖아, 맞지? 그래서 빙하가 꽉꽉 계속 쌓이면서 눌러지더라도 사이사이에는 빈 공간이 있어. 그러면서 그 당시에 공기가 갇혀 있는 거지. 그러면 이걸 연구하면 예를 들어서 몇십만 년 전에 빙하에서 그 당시 공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잖아. 그럼 그 당시에 공기가 어떤 조성을 이루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지금 가장 많은 게 누구죠? 우리 공기 가장 많은 거? 질소, 그 다음 산소.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온난화되고 있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뭐야? 인간. 인간에 의한 뭐야? 인간의 활동, 산업 활동으로 CO2가 많이 늘어난 거잖아? 네. 근데 CO2는 무조건 지금은 산업화에 의한 거지만 과거에 어떻든 간에 어떤 원인이든 간에 이 CO2 양은 기온에 비례합니다. 그러면 이 공기 중에 CO2 양이 얼마인지를 알면 당시 기온을 산출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이렇게. 자, 그래서 빙하 속 기포를 연구하게 되면 아까 빙하 코어에 있는 자, 기포를 연구하게 되면 당시 대기 조성을 추정할 수 있고 알 수가 있고 특히 누구의 양? 특히 이산화탄소 CO2의 양. 이 양은 기온과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온도에 비례한다는 거. 어떤 원인이든 간에 CO2가 많으면 당시 기온도 높았다. 자, 빙하 코어에 보게 되면 줄무늬가 있습니다. 아까 빙하의 기둥을 보게 되면 줄무늬가 있는데 계절에 따라서 눈이 다르게 쌓여요. 참고로 겨울에는 눈이 많이 쌓이겠죠? 그래서 눈이 많이 쌓이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덜 쌓이고 또는 일부가 녹고 다시 얼고 뭐 이런 과정 거치겠지. 자, 눈이 녹으면 물이 되겠죠? 근데 다시 또 올 거야, 막 추워지면. 그러면서 약간 투명해지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물을 얼리면 좀 투명하잖아, 맞지? 물론 완벽하게 보이진 않지만 좀 투명합니다. 근데 눈이 쌓여 있으면 잘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좀 더 어두운 색을 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줄무늬를 만드는데 자, 겨울에는 결과적으로 어두운 색. 그리고 여름에는 녹았다 다시 얼면서 주로 밝은 색을 띠게 돼. 아유, 글자가 많네. 자, 여름에는 어두운 색, 자, 밝은 색, 겨울에는 어두운 색. 그러면 이런 줄무늬가 있다면 이게 한 해 하나씩 쌓일 거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몇 해 전인지를 알 수가 있다. 자, 일단 뭐 모습 이런 겁니다. 줄무늬 수로 결과적으로 나이를 알 수 있는 거고 그 개수를 헤아리면 될 거잖아, 맞지? 여름과 겨울이니까 결과적으로 한 해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래서 한 쌍이 한 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볼게. 줄무늬 수로 나이를 알 수 있다. 자, 이런 겁니다. 보면 줄무늬가 밝고 어두운 거 막 쭉 나타나는 거잖아, 맞지? 참고로 우리 예전에 여수 엑스포 기억납니까? 모르지. 여수 엑스포 때 스위스에서 이거 가져왔었어. 아이스코어를 우리나라로. 그래서 이때 나이 현점 되는 게 이게 당군이 우리나라 세울 때. 그 당시에 빙하라는 거지. 자, 이 말이고. 자, 나이테. 자, 나이테는 어디가 더 많이 발달하죠? 무슨 쪽? 참고로 남쪽이 햇빛 많이 받는 곳이. 자, 여러분들 식물이 잘 자라려면 이 나이테 폭이 넓다 그 말이잖아. 자,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은 기온이 높고 비가 많아야 되지, 가야 돼? 많아야 되지. 맞지? 자, 갑니다. 자, 나무의 나이테. 참고로 온도와 강수량은 결과적으로 많을수록 성장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이테 폭도, 성장의 폭도 넓어지게 되는 거지. 한 줄 더 있네. 쏘리. 자, 그 태저감. 자, 나이테 폭 성장을 생각하시면 되고. 자, 봄, 여름에 넓고 겨울에는 좁고 성장 잘 못하기 때문이지. 수분이 적기 때문에 어둡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태적물. 자, 태적물들은 빙하 태적물, 암염, 석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빙하에 의한 태적물들을 우리가 빙하 태적물이라고 그래. 그러면 어쨌거나 그 당시에 빙하가 있었다 그 말이잖아, 맞지? 그 말은 추웠다 그 말이죠. 한랭했다. 자, 암염은 무슨 태적암이었죠? 우리 원래 태적암 종류가 채설성, 화학적, 유기적. 그렇죠. 화학적이지. 그 말은 증발해서 물속에 있던 것들이 증발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물이 빠져나오고 앙금 만들면서 침전된 거잖아, 맞지? 건조한 기후다. 석탄은 누가 된 거죠? 식물. 그럼 식물이 잘 자랐던 그런 환경이 되겠지? 자, 고온, 다습한, 온난수빈한 환경이었다는 걸 알려주겠지. 자, 이게 암염. 참고로 우리나라는 소금 얻을 때 천일염, 바닷물 가둬가지고 증발시켜서 얻지만 뭐 유럽이나 한정면, 자, 남미 같은 경우에는 땅속에 묻혀있는 이렇게 암염을 캐기도 합니다.